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5명 당대표 예비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5, 6일 이틀 정도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 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가 추려지게 되는데 어떤 쟁점이 표심을 좌우하게 될지 하민경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대변이시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선관위 대변인이어서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일단 오늘 전당대회에서 방금 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이제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야당 뭐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해서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시는 극좌, 이제 극좌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당원들과 이제 책임 당원들이 이제 곧 그 저희가 예비 경선을 통해서 4분의 당대표 후보를 이제 가리게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대표를 좀 선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역시 이제 개혁을 또 앞장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 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그 당부를 무색하게 오늘 후보들 간의 설전도 좀 벌어졌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요. 민주당이 우리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진우 의원이 통진당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프레임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국민의힘을 개혁할 적임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흠결 없는 후보, 특히 내란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본인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1차적으로 이 컷오프에서 한 명이 이제 탈락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누가 이제 탈락하게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당대회 구도가 찬탄 대 반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반탄의 구도가 크게 유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구도가 흘러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제 위헌정당 해산 문제. 예전에 통합진보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 안에 소위 이제 PD 계열과 NL 계열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NL 계열, 그러니까 주로 주사파 계열 이런 남았을 때 이제 위헌정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결국 이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지금 사실상 소수로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후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이런 분들을 쫓아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만약에 몰아내면 지금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그런 순수하게 탄핵에 찬성하고 또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했던 이런 세력들만 남아나오면 이게 이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거기에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지지율도 지금 바닥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상정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요 가장 어떤 이 힘이라는 게 동정론입니다. 네. 즉 야당에 대한 동정, 이렇게 여당이 탄압할 때 동정론을 받는 건데 문제는 그 동정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엄을 찬양하고 계몽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탄핵에 얽혀서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의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전환기 씨가 입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개인의 입당에 너무 소란 떨 거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가고 있어요. 어차피 한 명이 탈락하더라도.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개탄스럽게 보고 있는 게 전환기 씨가 주최한 그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자유우파 연합토론회. 네.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전환기 씨, 고성국 씨, 송창규 씨 이런 분들이에요.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로 지칭이 되는 일부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 후보가 가가지고 또 면접을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그런 이른바 극우 유튜버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은 아니라고 하는 아니 사람이 하지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면접의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당신 저기 그 당선되면 만약에 그 당선되면 여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냐? 네. 그 면접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유연정당 해산 청구 안 할 겁니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오히려 그야말로 야당 탄압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거라고 보는데 예.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유. 근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빌미 자꾸 준다고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 그리고 끌어들이지 말아라 송원석 내가 얘기했지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예. 근데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윤 전 대통령이 국힘에 그 전당대회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고요. 예. 이걸 이렇게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쭉 보면서 민주화 이전도 그렇고 이전까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 과연 이런 정당이 존재했는가. 예. 정말로 개탄스럽다. 정말 당원들이 지난번에 후보 교체를 막았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걸 막아야지 이 보수가 재건하지. 예.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거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절연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 이미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이미 끝났다. 탈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